자, 여러분 보시죠. 자, 어저께 여기 하다 말았죠? 자, 보시죠. 숙제 질문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 주세요. 여기 있을 테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우리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라고 있죠. 우리 설정이라는 용어는 회계에서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설정이 뭐냐면 올해 연도발 있죠. 올해 연도발에 자, 설정이라는 문구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실제 여러분들 현실에서는요, 이 설정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는 2개가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같은 거 하실 때는 이 설정하는 걸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설정은 올해 연도 말에 있죠.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으로 우리가 단기 말에 처리하는 걸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뭐냐면 어저께도 했는데 내가 올해 연도 말에 있잖아요. 내가 올해 연도 말에 미래에 우리 회사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있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올해 연도 말에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게 회계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그냥 위험에 대비해서,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물을 채워두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럼 물을 채워두려면 여러분 각종 비용 들잖아요.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진짜 어렵긴 한데요. 이론은 어려워요. 이론은 어려운데 실기는 진짜 쉬워요. 보시면 여기 실기에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단 자동결산 4번째, 요거는 실제 2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1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컴퓨터 켜주시고. 자, 보시죠. 자, 어떻게 하냐? 대손충당금의 설정. 이미 어저께 했던 거 여러분들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사례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사례. 자, 2023년 12월 30일 기말이에요. 자, 올해 연도 말에 외상매출금 채권이죠. 채권 잔액이 500원이 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무조건 추정을 하냐? 우리 시험에서는요. 우리 회사가 올해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있죠. 그 채권이 몇 % 정도 띄어 먹힐 것 같은가를 추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손 추정률 또는 대손율이라 불러요. 대손 추정률. 추정해 봤더니 회사가 이 기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500원에 대해서 30%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원은 띄어 먹힐 것 같다. 미래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저께 사례로 따지면 댐에다가 150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 대비할 걸 발생해서 150 정도는 물을 채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보시면,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미 댐에 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존의 댐에 물. 그래서 보시면 단 이미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출제를 하면 채워둬야 될 댐의 물은 몇만 채워두면 돼요? 50만 채워두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50원 늘리는 거예요. 왜 50원 늘리는지 이해되세요? 150원의 대손충당금이 기말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100원 있잖아요. 100원 있으니까 50원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대손충당금은 채권,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대세행위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변대세행위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늘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미리 비용을 기말에 잡아야 수익비용 대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설정하냐라는 공식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자동결산을 제가 설명하는 자동결산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자, 이 500원은 기말에 내가 총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이죠. 이 채권 잔액에다가 30%
요거 대손 추정률 내가 못 받을 것 같은 퍼센트를 곱하면 요게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근데 여기에서 100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은 있죠. 얘를 뺀 나머지의 물만 추가적으로 채워두면 되는 거예요. 미리 비용하는 거죠. 가뭄이 생길 때 그때 물을 방류할 거지만. 알죠? 요렇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죠? 자, 두 번째 사례는 보지 마실게.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게 외상 매출금에서 미수금으로 바뀐 거예요. 사례는 똑같아요. 다 숫자 맞췄는데 위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미수금으로만 돌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이때는 미수금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이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잡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공식 써요, 여러분들. 단지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달라지진 않아요. 금액이 똑같다면.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손충당금의 설정 자동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거의 20초 컷 나와. 20초 컷. 20초 컷도 아니고 10초 컷 나와. 10초 컷. 딱 들어갈 때 10초 컷 보시면 제발 좀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빨리 할게요. 어디 갔냐? 여기에요. 자, 외워주시는 거 얘는 암기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자동결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손충당금의 설정 자동결산은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어떻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메뉴 쪽에 보면 F8번 대손상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요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메뉴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위쪽 보이세요? 대손율? 이 대손율이 방금 사례로 따지면 30%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꼭 줘요.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은지 퍼센트 꼭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1%. 그래서 문제에서 1%면 고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다른 퍼센트를 주면 그냥 숫자만 딱 차고 엔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방금 설명했던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이해가 되셔야 이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컴퓨터가 했는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추가 설정액 보이시죠? 이 추가 설정액이 방금 채권에다가 대손율 곱하고 설정 전 충당금 잔액 뺀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컴퓨터가 알아서 다 구해줍니다. 그치? 컴퓨터 알아서 다 구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게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 충당금 설정액이 맞는지 증명해 볼게요. 특히 요 받으러움이 좀 숫자가 깨끗하니까 받으러움 가지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받으러움이 올해 연도 말에 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 연도 말에 이 받으러움 1억 2,800만 원 중에서 1%인 한 대략 한 128만 원 낼 거예요. 128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받으러움을.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설정 전 충당금 잔액 얘는 뺀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보니까 이미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은 있는 거예요. 그럼 128만 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미 100만 원은 있죠. 있으니까 대략 한 28만 원 정도를 설정한 거예요. 컴퓨터 지가 알아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컴퓨터 지가 알아 잡아요. 알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실게. 이 율만 잘 잡으면 이 설정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네? 맞죠?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설정액이 다 들어갔다라는 건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다 내가 잡아놓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만약에 선급금 있죠? 선급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면 설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설정을 하면 안 되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돼도 되지 않아. 빵이잖아, 빵. 맞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 언급된 대손 추정률을 수정하시고
1%는 수정 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채권을 설정하세요라고 반드시 줘요. 알죠? 반드시 주면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채권은 설정액을 지워라 그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요 사례에서는 만약에 문제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선급금은 설정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럼 선급금에 있는 요 설정액을 여러분들이 지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왜 안 나왔네? 아래에 뭐 결산 반영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끝나요.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그 컴퓨터 키셨죠? 자, 교재는 어디 가주시냐면은요. 326페이지. 교재 326. 네, 교재 326페이지에 문제 5번에 3번. 문제 5번에 3번이고요. 회사는 1033번. 회사는 1033. 요거 회계 1급으로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회계 1급으로 안 켜져요? 잠깐만요. 모니터가요? 다시 한번 켜보실래요? 켜지나요? 응, 맞아요. 들어와요? 응, 들어온 것 같은데? 응. 여러분 이건 설명 좀 할게요. 일단 보시면 요거 시간 여러분들 거의 한 1분이면 충분하니까 입력하는 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기말인데 보시자마자 그냥 자동결산, 수동결산도 가능한데 수동결산은 비추예요.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자 결산자료 입력에 12월 31일 여기 1월부터 12월로 조회하시고 여기 F8번 대손상각 예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 금액이 뜰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의 1%를 설정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대손율부터 항상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1%가 고정이거든요. 그럼 1%는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 그럼 반대로 여기 제가 네모 박스 친 받으러음부터 선급금까지는 설정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만 1%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예상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받으러음이 삼성전자에 대한 받으러음이에요. 띄일 염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삼성전자야. 그러면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요 채권의 설정액은 지워라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시는가요? 그럼 여기 받으러음 지우고
뭐 백스페이스로 지우셔도 되고요. 빨리 지우실 거면 스페이스하고 엔터 누르시면 빨리 지워지긴 해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딸랑 외상 매출금만 잡아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외상 매출금이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계를 끊으실 때 외상 매출금 분계를 많이 끊으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부가가치세까지 배우시게 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외상 매출금을 차변으로 적어야 되는데 모르고 대변 적었어. 또는 금액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요 금액이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오답이에요. 되시겠죠? 설정하는 문제는 이 채권 단기 중에 분계를 잘 끊으셔야 이게 올바른 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오키?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채권들 실수하면 그거는 점수 없어요. 이거 수동 결산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셨죠? 자, 됐어요. 일단 쉽긴 하죠.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 설정부터 먼저 하시는 거 절대 안 돼요. 외상매출금 다 조정하고 나서 해야 우리가 맞는 답안으로 처리하니까. 아시죠? 그래서 요 자동결산 중에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께 다 끊으시고. 알죠?